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10년 대세 상승 온다. 한국형 지주사의 급등에 대한 대비. 마지막 막차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한국형 썸머랠리. 바로 추세 하락이 있다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진입하고 있는 황금 라인을 탄 세력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종목들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정부, 즉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왜 이런 종목들이 뜰 수밖에 없는지 종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는 제가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을 드렸죠. 근데 조금 더 그 깊은 이면에 보면은 사실은 한국의 인구 구조학적인 요인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이 고령화 속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역사 이래로,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빠릅니다. 즉 초고령 사회,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이 65세 인구가 가는 속도가 유럽 같은 경우 100년 걸렸거든요. 일본이 40년 걸리고. 근데 지금 한국은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속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지금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지금 지주사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나 그 전에도 했어야 되는 건데 상법을 손을 대지를 못했던 거죠. 이재명 정부는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자,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저희들은 저희가 지금 인구 구조학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고요. 바로 그것을 수치로 주식시장에 함축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025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계획입니다. 677조 4천억이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40%에 해당되는 금액 249조 원이 보건복지 고용에 사실은 소비가 돼요. 자, 그 가운데서 특히 교육까지 98조 5천억, 100조 원을 더하면 실제 교육과 보건복지 50%, 즉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이 보건복지, 교육도 어차피 이거 복지거든요. 여기에 소모되는 겁니다. 347조가 소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IMF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동유럽 사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즉 외부적인 세계적인 주가 폭락, 경기 폭락 사태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누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즉 걷는 세금보다 써는 세금이 더 많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이번 연도까지 현재 2년 연속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적으로 세수가 급감해가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수 재정 적자가
지금 보시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우리나라가 걷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 57조 4천억에서 2024년도는 61조를 걷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라 세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법인세는 2022년도에 103조 6천억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24년도에는 무려 40%나 감소한 62조 5천억 밖에 걷지를 못했어요. 자, 눈에 보이시죠? 근로소득세, 즉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법인세를 앞지른 적이 한국은 근자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부터 법인세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천천히 늘어나거나 멈춰 있어요. 2025년도에는 아마 처음으로 법인세 금액보다 근로소득세, 국민들 개개인으로부터 걷는 소득세가 세수를 앞지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금이 많이 거쳐서 앞지르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세가 급감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법인세가 급감하고 있어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 그리고 동유럽 사태,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지금 처음으로 순수 재정 적자 단계로 2년 연속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인세의 급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법인세 수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법인세는 제로에 가깝게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아무리 지금 어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따려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이나 건설 경기에 의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규제를 줄여줘서 뭔가 거기에서 서비스업이나 생산적인 구조, 즉 제조업으로 가기에는 제조업을 늘려서 지금 세금을 늘리기에는 제조업은 공장 만들고 환경평가하고 실제 그것이 수익으로 나오려면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걸립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임기 내에 하기에는. 자, 따라서 규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인구 구조학적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적자를 고려해 봤을 때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첫 번째 타겟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상법의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개정은 타이밍적으로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개정처럼 그래서 증시 부양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자본 조달을 융통하게 해서 미국처럼 서비스업으로 금융업으로 뭔가 소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조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정책 공약을 이재명 후보는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주하는 강화 정책. 요거는 사실 표심을 고려한 거죠. 그런 정책을 써가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타겟으로 저 PBR,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한국형 밸류업. 그래서 저 PBR 기업들을 퇴출시켜서 종합주가지수 전체에 레벨업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강세 현상.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어떤 종목이 뜨느냐. 이미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새 정부의 신정부와 신주도주. 그래서 그 리스트
10선에 대한 후보 정책들을 야간 수업과 이슈킹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대 그룹에 대한 지주사가 첫 번째 종목들이다. 삼성물산, LG, SK. 그렇죠. 삼성물산을 왜 올라가야 되느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드디어 7% 급등한 카카오그룹주. 물론 저가 대비는 20%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텐츠. CJ EN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남해화, 모나 용평, 일신석재와 같은 대북 정책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HMM, 한진과 같은 이런 운수업체들. 그러나 포커싱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방송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을 저는 내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종목군들이죠. 가장 첫 번째, 바로 삼성그룹주였죠. 그 삼성그룹주에서 바로 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의 관계. 삼성물산 저희가 지주사를 다룬 3주 전, 한 달 전에 비해서 12만 원에서 지금 16만 8천 원. 무려 4만 원, 40%가 올라갔네요. 물론 지난 몇 년간 삼성물산의 앞으로 재벌들의 황금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제가 계속 전문식 펀드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11만 원 미만에서는 그분들께서는 지금 거의 60%에서 70%, 사실 80% 수익률을, 왜냐하면 배당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1, 2천만 원 산 게 아니라 계속 모아갔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지금 수익이 신고점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에. 앞으로 20만 원 넘어가면서 신고점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인생의 최저임금만큼 한 주당 배당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10,000원. 왜냐하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100% 가까이 누릴 수 있겠지만 21만 원이 돌파가 나오면, 그러나 앞으로 21만 원 이상에서 계속 지지가 돼가면서 배당 성향이 5%, 한 주당 10,000원 정도까지 앞으로 5년에서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500원, 4,300원 주거든요. 평균 3년간 보면. 자, 따라서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면 10만 원 전후에 사신 분은 10,000원이면 10%의 배당을 1억이면 1,000만 원씩 매년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시세 차익은 별도로 하고. 왜냐, 이재용 회장님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자식들한테 안 물려줍니다. 어떤 거 물려주느냐? 삼성물산 하나 물려주면 앞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던 대표적인 저 PBR 종목군에서 바로 SK, GS 이런 종목들이었죠. 당연히 지배구조의 대한민국의 10대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얼마 오르지 않았던 지난 5년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에서 3분의 1 토막 12만 원까지 떨어진 주식이에요. 삼성물산은 저희가 계속 모아가고 홀딩을 했지만 이 종목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샀습니다. 14만 원 전후에서. 그렇죠? 모든 회원이 다 실었어요. 14만 원 미만에서 완전히 물량을 다 실었죠. 오늘 한 19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5만 원 나왔네요. 5만 원. 35% 정도 거래량 터졌습니다. 마치 작년 11월에 하나오션하고 좀 비슷하죠. 거래량 터져가면서 급등 나오는 모습이. 하나오션 기억나실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라는 주제를 언급해 드려가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집중 베팅을 언급을 드렸어요. 앞에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다. 눌림목을 이용한 강력한 매집. 33,000원, 35,000원에서 지금 95,000원 찍고 200% 수익 줬네요. 자, 저희들은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래량 이때 첫 번째 터졌죠? 아까 보셨던 SK하고 비슷합니다.
거래량 지금 대량으로 터져가면서 주가 급등 나오는 하나오션과 같은 모습. 물론 눌림목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방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러한 종목군들 황금 라인에 그동안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추세가 계속 저가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런 황금 라인 세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새롭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800포인트입니다. 앞으로 3000포인트를 향해서 일단 7월달, 8월달 전후로 돌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종합주가지수로는 10%제예요. 자, 그러면 3000포인트 돌파하고 만약에 3300포인트까지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평가 차이, 특히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노린 자금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정부의 장기적인 저PBR, 밸류업 개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가 개선이 강제성, 상법이 개정되면 강제성이 있거든요. 오늘 방송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팁을 드린다면, 유튜브에 보시면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박한샘의 야간 수업,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하는, 매주 목요일 방송하는 이슈킹, 여기서 지난주 목요일 폭풍질주 지주사 10년 대세 상승 온다, 그리고 삼성물산 급등의 숨겨진 비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야간 수업 몇 달 전부터 계속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대북정책주 언급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종목들이 간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뜰 거다,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있었던 12월 3일 이후에 정치권의 입법적인 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특히 무엇보다 재벌들 입장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 저PBR 기업들을 가지고 밸류 프로그램 하겠다. 이거는 이미 은행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신고점에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 일본이 이미 그런 정책을 2023년도 1월부터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KB금융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는데 KB금융은 신고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왜 이런 종목이 올라오는지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앞에서 성공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들의 현상, 앞으로 고배당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리고 정부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를 이루고 있던 데서 앞으로 이제 매달 사람들이 정부에 의지한 복지를 쓰지 않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서 본인들이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미국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게 바로 앞으로 황금 라인 시대, 즉 재벌들이 알박기하고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황금 라인 세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흐름에서 다행히 유럽도 신고점이고 미국도 지금 신고점 한번 찍고 잠깐 밀렸지만 이미 신고점을 계속 갱신했기 때문에 한국도 레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당 받아서 재벌들하고 같은 종목군들 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속 평생 노후 대비를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그룹 오너가, 삼성그룹 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자식한테 300조 원짜리 세습 안 해줍니다. 주식 안 물려줘요. 세금 맞으니까. 삼성생명, IT그룹, 금융그룹 자식한테 안 물려줍니다. 바이오그룹 안 물려줍니다. 뭐만 물려주면 되느냐? 삼성물산 하나만 물려주면, 즉 이재용 회장님이 갖고 있는 17.4%의 삼성물산, 그리고 홍라희 여사와 이서진, 이부진님이 갖고 계신 14.2%의 삼성물산, 요것만 자식들한테 딱 세습을 하면, 삼성물산 지분만,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립니다. 요것만 물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얽히고 설킨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19%, 삼성생명은 8.5%의 삼성전자를 지배함으로써 삼성전자 1대주주고. 자, 이런 부분들에 얽히고 설킨 거를 앞으로 그러면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자산운용통합법 위반인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가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폭등 나오는 겁니다. 삼성생명 신고점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 앞으로 삼성그룹주 내에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 시작이에요. 신고점 돌파하고 앞으로 배당도 성향도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십몇 년 나의 최고점이죠. 삼성생명은 단 한 번도 13만 8천 원 상장하고 나서 여기를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제대로 지금 한번 13만 원 근처까지 왔네요. 그렇죠? 역사상 신고점 여기인데 13만 8천 원이. 2017년 이후 말이 2017년이지 2010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최고점이 13만 8천 원이에요. 11만 원에 상장됐어요. 그 뒤로 코로나 3만 원에서 계속 버벅거리다 지금 처음으로 13만 원 근처까지 오늘 찍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게 신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삼성생명. 이런 지주사들, 은행, 보험 완전히 새롭게 환골 탈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10대 그룹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LG그룹, GS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공기업은 뺍니다. KT 같은 거는. 한진그룹, 그 적자 기업인 롯데 뺍니다. 왜 빼는지는 제가 말씀 안 보신 분들은 아까 유튜브 이슈킹 꼭 보세요. 야간 수박. 포스코그룹 공적 기업이니까 지금은 뺍니다. 한화 이미 다 레벨업이 됐어요. 현대중공업 레벨업 됐습니다. 아시아나는 한진그룹, 대한항공으로 건너갔죠. 두산 상당히 레벨업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뭐냐? CJ그룹죠. CJ그룹주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이 지난 10몇 년간 하락했지 않습니까? 3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여기 6만 원대로. 그리고 6만 원대에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바닥권대에서 이제 겨우 돌파가 나오는 거죠. 전형적인 이 61선, 특히 61선, 녹색선, 이 위로 지지선이 역별됐다가 정배열되고 지지선 치고 이번 연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황금라인의 종목들입니다. 황금라인의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돈을 벌어주는 추세선.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그 61선 아래로 안 떨어져요. 반면에 61선 아래로 하향 돌파가 나오면 그 추세선이 좀처럼 반등은 나오지만 회복되기가 또 어렵습니다. 자, 다행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황금라인 추세선 바닥권에 있는 지주사들,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과 한번 맞물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세수 감소. 매년 300억씩, 300조 원씩 적자날 건데, 그럼 복지 혜택 줄일 수 있습니까? 노인 인구는 사상 역대 최대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자, 따라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딜레마를 파고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인 겁니다. 한국형 썸머랠리 나오기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만 가서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만 오지 않는다면, 현 수준에서만 일정 부분 버텨만 줘도 한국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빨리 말합니다. 썸머랠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그 종목이 옛날처럼 수출 주도주 종목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고배당 정책주들 같은 저는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지난 10년간, 15년간, 20년간 하락돼서 역별되어 있다가 드디어 정배열로 돌아서 가면서 수익에 불을 뿜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선상이 다 레벨업 되는 거죠. 즉 황금 라인이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그것이 새로운 세력주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력은 누굴까요? 네. 재벌 오너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난주에 방송 보시고 2주 전, 3주 전부터 이슈킹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막 사실 거다. 그때 얼마나 결정 잘하셨습니까? 현금 들고 있던 분들. 주식 싹 쓸어 담았죠. 이번 주 복동했죠. 네. 그렇죠. 네. 자, 잘하셨어요. 엄청난 수익률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20% 30% 가지고 수익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번 연도 저희 100% 1억짜리는 2억으로 5천만 원짜리는 1억으로 3천만 원짜리는 7천원으로 계좌 반드시 가을 추석 때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예, 함께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응원을 하시면서 저에게 동참해 주셨어요. 그분들 반드시 수익 50% 돌파할 때 70% 돌파할 때 100% 돌파할 때 제가 그분들 후기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